해외 산림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 산림투자 지원 정책 및 제도 2.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 이후 여러분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국고 보조 사업의 현황 및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 시의 유의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지원 내용과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해외 산림투자 지원 정책 및 제도는 다양한 제도 및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자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용자 지원을 하는 사업 분야는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투자,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 있습니다. 용자 지원 방식으로는 사전용자 방식, 자부담 집행 후 잔액의 사전용자 방식, 사후용자 방식의 세 종류로 나뉩니다. 사전용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중에서 속성수, 장기수 조림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 중에서 바이오매스 조림이 있습니다. 자부담 집행 후 잔액의 사전용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고무나무, 파묘나무 조림 및 임산물 가공시설 투자가 있으며 사후용자로 지원받는 사업에는 해외 조림지 매수를 들 수 있습니다. 단,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자 지원은 2016년 기준으로 총 290억 원 규모이며 연리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자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출 업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자를 지원하는 대상은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산림청에 수리된 자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 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추진 관련 당해년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당해년도 조림 면적 100헥타르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단,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해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에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넷째,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 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섯째, 타당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여섯째, 해외 산림개발 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용자 신청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관련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기업 신용평가서, 시중은행 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 확인서, 당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 정보, 그리고 해외개발 산림자원 반입실적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사업별 용자 지원 조건을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분야입니다. 열대지역 및 기타 지역의 속성수, 열대지역 및 기타 지역의 장기수, 고무나무로 사업이 세분화됩니다. 연간 이자율은 공통적으로 1.5%이며 지원율은 대부분 용자 100%인 반면에 고무나무의 경우에는 용자 지원율이 70%로 한정됩니다. 용자 기간은 열대지역의 속성수는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3년, 기타 지역의 속성수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년, 열대지역의 장기수는 거치기간 17년, 상환기간 3년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장기수는 거치기간 25년, 상환기간 3년이며 고무나무는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3년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바이오에너지 조림 분야입니다. 팜유나무와 바이오매스 조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역시 연간 이자율은 1.5%입니다. 팜유나무의 지원율은 사업비의 60%, 바이오매스 조림은 100%로 구성됩니다. 용자기간은 팜유나무가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3년, 바이오매스 조림은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 조림지 매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연간 이자율은 1.5%이며 두 사업 모두 70%로 용자 지원율을 설정합니다. 용자 기간은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년으로 지정합니다. 용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먼저 산림청에서 용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토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청 용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용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자 심의는 1,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심의에서는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을 포함한 면담 심사가 이루어지고 2차 심의에서는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의가 완료되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용자 약정을 체결하고 용자금을 지급합니다. 용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내 물건에 한하여 담보를 취득한 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심의 과정 중 조정된 지원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의 원칙은 한마디로 담보물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환가성에 우선하여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산정되더라도 담보물 종류에 따라 환가성이 낮은 물건은 담보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담보의 종류와 이에 따른 담보 인정 비율을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보증서로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40%에서 75% 사이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유가증권 중에서 국채와 지방채의 담보 인정 비율은 대용 가격의 90% 이내이며 주권이나 상장된 금융회사 보증사 채권의 경우에는 대용 가격의 60% 이내로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금, 확정채권, 보험증권 해약 환급금과 같은 채권은 90% 이내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의 경우에는 100% 이내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은행지급 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대출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90% 이내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용자 지원 대상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자금 지원 결정 후 대출금으로 수령한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용자 신청 당해년도 사업계획상의 사업 종료일 전까지 용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환율 급등과 같이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외 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6월 말부터 12월 말 기준으로 외환 송금 내역이나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 등과 같은 사업 실적 및 용자금 집행 상황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용자 지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고 이외의 사항, 산림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 지침 또는 여신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둘째, 신청 사업이 경합할 때에는 용자심의회에서 정한 사업종별 지원액 배분 기준이나 지원 한도를 적용하여 신청 사업자별로 용자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이며 바이오매스 조림, 고무나무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파묘나무 조림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하락합니다. 셋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 간 MOU가 체결되었거나
체결을 공식적으로 협의 중인 국가에 대한 투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조림 사업의 경우 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등 개소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지원된 대상제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이 결정된 동일 조림 사업장 내에 추가 사업비나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 신청할 경우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 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정보 지원.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은 투자 유망 국가별 산림 정책 및 투자제도 최신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 기업의 원활한 해외 산림 자원 개발 사업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 지원을 받는 대상은 해외 산림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 기관 모두 해당됩니다. 정보 지원 내용은 해외 산림 투자 실무 가이드, 월간 해외 산림 투자 정보, 해외 조림 수종 세계 산림 동향 맞춤형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은 해외 산림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산림 인턴 사업. 전문 인력 양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산림 분야 해외 직장 체험을 미래 인재들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은 기업의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 해외 산림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 산림 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의 시행 연도는 200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추진 근거는 해외 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8조입니다. 이번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기업체 인턴과 국제 협력 인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체 인턴의 대상은 산림 관련 대학, 대학원, 전문대 졸업자나 예정자, 졸업 후 미취업자, 휴학생,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 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입니다. 파견 대상은 해외에서 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체이며 인턴십 이후에는 바로 사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인턴의 모집 대상은 산림 관련 대학, 대학원, 전문대 졸업자나 예정자, 졸업 후 미취업자, 재학생 혹은 휴학생,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 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입니다. 파견 대상은 산림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산림 투자국가의 제외 공간입니다. 국제협력 인턴은 국제 산림 사업에 대한 비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산림 협력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은 체재비, 왕복 항공료, 파견 준비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외 인턴의 규모는 연 30명이고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율은 기업체 인턴이 70%, 국제협력 인턴이 100%입니다. 근무기간은 2016년 기준으로 2월에서 11월 기간 중 6개월 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업체 및 국제기구 근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 운영이 가능하며 해외 파견 전 국내 근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인턴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으로는 첫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현지조사입니다. 이 현지조사를 통해 식생, 토양, 인목조사를 실행하고 조림목 활착률 및 생장량 조사, 측량 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조림사업 작업지도 감독입니다. 여기에는 양묘, 조림, 육림 등의 조림지 관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각종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에는 대상 국가의 투자 환경 및 제도 조사, 기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활동 및 업무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기타로 사업장 및 현지법인 운영 지원인데 회계, 작업인부, 장비 및 물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인턴이 파견되었던 국가를 함께 살펴볼까요? 기업체 인턴 대상 국가로는 중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솔로몬 제도, 피지, 몽고 등이 있고 국제협력 인턴 대상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독일,
이탈리아, 몽고, 태국 등이 있습니다. 기업체 인턴 및 국제협력 인턴이 동시에 파견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별 파견 인원 현황은 어떨까요? 총 201명의 인원이 선발되었고 이 인원은 14개국 31개 사업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인턴 사업은 여러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인재들에게 해외 산림자원 관련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견문을 넓히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산림자원 개발 현지 실무를 익히고 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배우는 기회를 통해 전문가 양성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맞춤형 인력 지원을 통한 해외 산림 지원 개발 활성화 및 국제 산림 협력 사업의 촉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턴 제도를 통해 이후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이므로 인턴 사업이 실제 고용과 연결되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국고 보조 사업, 해외 산림 정보 서비스, 용자 지원, 해외 산림 인턴입니다.